네, 어제 오후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라젠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사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검사 인력을 보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 내지 의구심이 쏟아졌고요. 그 뒤에 계속 실검에 올라 있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분 모시고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신라젠 사건이라고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생소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 신라젠은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바이오 관련 회사고요. 네. 이 신라젠이 그 간암 치료 백신 팩사백이라고 하는 간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네. 임상 실험을 하는데 임상 실험이 1상, 2상, 3상 세 번째 실험까지를 하게 됐는데 3상 실험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상 실험이라는 거는 2상 실험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질병 치료의 유효성이라든지 질환을 잘 할 수 있는 유효성 실험을 하고요. 3상 실험에서는 안전성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미 유효성은 한번 검증이 됐고 안전성 실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만 통과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이 나니까 주가가 당연히 뛰게 당연히 되는. 뛰었죠. 그랬는데 3상 실험에서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3상 실험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 날 3상 실험 중단이 되면서 이때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십수년 이상 돈을 투여해서 계속 적자를 내지만 투여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서 14만여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봤는데 대주주 일가 쪽은 대주주와 임원진들이 미리 이전에 한 달쯤 전에 전후해서 주식을 다 팔고 나간 거죠. 처분해 버렸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즉 불리한 정보 또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사둔다거나 또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주식을 팔아버리는 이랬을 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의 그 혐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압수수색도 벌어지고 수사가 진행돼 왔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작년 8월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다면서요? 예, 작년 8월 28일 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의 진전 상황이 별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과 관련돼서 그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어제 신라젠 주식이 실은 신라젠 주식 가격이요 잘 나갈 땐 13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주당 8,9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14만 원에서 8,000원이 됐다고요? 13만 1,000원에서 8,900원으로 떨어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 뭐 최근에 한 13,000원, 14,000원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갑자기 또 뚝 떨어져서 12,450원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만 뭐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의혹이라고 할까요? 주장이 지금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소환된 사건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연구소 개소식을 하는데 부산대에서 열린 2015년에 가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 신라젠의 그 최대 주주 중 한 사람인 밸류어블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이라고 하는 분이 유시민 전 장관과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여권 관련된 정치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검사가 추가로 투입이 되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거죠. 이제 그걸 좀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그 제기됐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근거가 이제 충분한 일단 그 의혹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등장 인물들이 뭐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뭐 강대환 대통령 주치 이런 분들이 등장 인물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황만 가지고 정황. 등장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라젠 관련해서 등장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국정감사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뚜렷한 게 없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어제 밤늦게 이 신라젠 관련해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검찰에서 해명을 했어요. 네. 파견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중피해 금융사건 수사 지원을 위한 것이라 신라젠 사건에 투입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예. 일단 선을 그은 거죠. 검찰 측에서도. 일단 그럼 이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남부지검의 다중피해 금융사건이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임 펀드, 환매 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조 그 1조 원 이상의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있었던 DLF 사태 이것도 3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작년에 고소 고발을 했어요. 제가 또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고소 고발이 저는 검찰 측에서도 빨리 고소 고발을 해야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고소 고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지 뚜렷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부터 얘기를 자 풀어가 보죠.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해명까지 이제 들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게 작년 8월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면서 수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었다면서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죠. 그렇죠. 증권범죄 여기서 저는 조금 좀 생각해보면 추정인데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사실은 직제는 없는 조직입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증권가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제에 있도록 그 직제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인지수사, 직접수사, 축소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의도 쪽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없어지면 이 증권범죄 어떻게 할 거냐, 다중금융 피해 사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직접 여기에 반발하기보다는 저의 추정은 당시에 고소고발을 요청하다시피 했었는데 DLF 사건도 고소고발했더니 사건이 홀딩돼 있단 말이죠. 즉 적어도 직접 수사, 인지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기기 위해 사실은 약간 사건을 홀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변호사님께서 먼저 대답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이거예요. 합수단까지 꾸릴 정도로 8월에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됐고 수사의 주체는 합동수사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진척이 없다가 갑자기 왜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갑자기 검사 인력 보강 지시까지 내리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궁금증은 여기에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젯밤 검찰 측에서 뭐 신라젠엔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사실 신라젠과 관련된 여권에 대한 정치적 의혹은 증폭될 대로 증폭돼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특수수사, 인지수사, 직접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수수사, 직접수사, 인지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물론 저는 증권범죄나 다중금융 피해자 수사에 대해서 수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기 선택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시기 선택이기는 하다. 근데 그럼 한번 이렇게 정반대의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 게 직제에 없는 그 수사단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단행했던 어떤 직제 개편에서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해체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래서 직제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 검사 인력 추가 보강 지시를 내려 보낸 게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 선택이 저는 검찰 측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한 측면에서 시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 당시에도 사실 증권범죄를 계속 수사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직제 개편과 관계없이 어떻게 이 수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라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수사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냐. 본인들은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팔거나 미리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정상 그 실력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그 투자를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할 도리가 없는데 이렇게 검찰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수사가 느슨해졌다가 어느 때는 수사가 갑자기 직전 급격히 진전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우리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기억하십니까? 취임사 내용에서 힘을 줬던 게 뭐냐면 네네.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라고 하는.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뒤에 보도자료까지 냈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의 어떤 그 내용 내지 방향이 여기에 스며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게 왜 이렇게 선택적이고 시기나 대상이 그렇죠. 너무 선택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 질문이 또 정반대의 어떤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게 그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라면 총장이 네. 왜 8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냅뒀느냐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내비뒀느냐.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수사 범위가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 속에 있는 사건들을 네. 어떤 때는 서랍에다 그대로 두고 어떨 때는 서랍 밖으로 빼서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때 갑자기 다시 들이미는. 이게 요즘은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정무적 판단이 여의도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검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게임의 차원에서 이번에 이게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시기로 알겠습니다. 봤을 때. 그러면 다시 또 그럼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거 외에 플러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권에 일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여론 내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까지 고려를 했다고 저는 보세요. 고려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재판들이 여러 개 정경심 씨 재판, 뭐 조범동 오촌 조카 재판 이런 재판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직접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범죄를 입증해 가기보다는 계속 모락모락 연기만 피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뭐 문자, 옛날의 트위터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여론전을 한다는 거죠. 검찰은 수사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론으로 자꾸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서랍 속의 사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굉장히 여론을 의식해서 한다.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온갖 어떤 그 추측과 해석과 이런 것들이 난무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또 이렇게 여기저기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직접 수사를 해서 분명하게 그렇다 아니다를 수사로 밝히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이 수사의 거리가 안 된다라고 덮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 그냥 액션 한 번만 취해주면 그걸 또 나머지는 여론시장에서 알아서 여론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자분들께서 언론에서 알아서 키워주죠. 사실 이런 해명 기사 해명을 했거든요. 어젯밤 10시에 분명히 신라젠 투입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아침 기사들도 대부분 신라젠 투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반드시 바로잡아줘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궁금해서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